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중3 미래엔추의 3과 내신 대비로 같이 찾아왔습니다. 자, 3과 제목이 Plants that feed us. 그래서 우리를 먹여주는 식물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3과에 나오는 문법을 간단하게 둘러보면서 3과를 배울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3과에서 보게 될 문법은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과 강조의 do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인데요. 자, 과연 어떤 것들이 나오고 어떤 설명이 곁들여지는지 먼저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부터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명사를 우리가 수식할 때 일반 단순한 형용사로 수식하는 게 아니라 동사적인 느낌이 들어있는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수식을 해서 우리가 그 관계대명사 어떤 그 수식을 받는 명사가 무언가를 하는 물건이든지 명사든지 아니면은 누가 무언가를 하는데 그 행동을 당하는 대상이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꾸며주는 것이 관계대명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사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아주 긴 형용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형용사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죠. 근데 이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뭐였냐면 일단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을 해주면 관계대명사의 생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 생략을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 관계대명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관대는 항상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예를 들어서 the boy who I met in that party 그냥 이렇게 at the party라고 해볼게요. At the party was awesome. 야, 내가 그 파티에서 만났던 남자애는 멋있었어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얘가 지금 who 뒤에 주어가 나와 있죠. 그 말은 the boy라고 하는 명사가 이 뒤에 있는 주어 자리에 있던 친구가 아니라 이 met 지금 만났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만난지가 안 적혀 있으면 이건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목적어를 대신해서 who를 넣었다. 그리고 the boy가 바로 이 정보에서 목적어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라 우리가 내가 만났던 목적어로서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다 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나 who를 생략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어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만약에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생략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데,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관계사, 즉 관계대명사가 누구랑 어떨 때냐면 관계대명사의 주격이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비동사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얘를 부분적으로 조건에 따라 생략이 가능합니다. 요건데요. 자, 지금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바로 나왔다는 건 주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조건에 따라 생략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오늘부터 좀 지금 알아볼 건데, 자, 이렇게 원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동사가 들어가면요, 이 비동사 뒤에 보어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보어가 우리가 보통 이제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명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비동사를 생략할 수가 없고요. 형용사인 경우 그리고 이 형용사가 혼자 쓰인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덩어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형용사가 뭐가 되냐면 VING나 VED 즉 과거분사라고 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형용사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VING나 VED 즉 과거분사라고 하는 친구들은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당한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VING, VED 요 자체가 우리가 형용사라는 겁니다. 얘가 이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또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영어의 가장 절대 규칙 중에 하나는 영어에서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가 하나의 형 덩어리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어디서 꾸며주냐면 명사의 뒤에서 꾸밉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The man amazed at the movie.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는 남자인데
amazed at the movie. 그 영화에 놀란.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amazed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혼자서 쓰면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the amazed man. 그 놀란 남자. amazed man. 이렇게 써서 우리가 amazed가 한 단어일 때는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지금 amazed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at the movie라고 하는 부사를 같이 달고 나왔어요. 그죠? 영화의 논란이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얘가 얘네 둘이 지금 의미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덩어리로 묶여진 거 안에 보면 지금 단어 구성이 amazed와 at the movie라고 하는 부사 덩어리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man이라고 하는 친구로 꾸며주게 되는 거죠. 뒤에서. 그죠? 근데 하나일 때는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게 된다는 거죠. 일반 형용사랑 똑같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왜 이제 관계대명사의 생략과 이거가 연관이 있느냐? 자, 이렇게 한번 보겠을까요? The man who was amazed at the movie. 그 영화에 놀란 남자는 그죠? When Herman recommended it to everyone. 자, 그 영화에 놀란 남자는 집으로 가서 그것을 모두에게 추천했다.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인공인 The Man을 꾸며주는 이 덩어리를 잘 보시면 여기서 지금 who was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놀랐던 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나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보는 거나 사실은 두 개가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요 덩어리 지금 두 개가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워도 우리가 똑같이 형용사로 이 덩어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있을 때는 뒤에 만약에 이렇게 분사 덩어리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덩어리가 있거나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덩어리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지금 설명이 약간 두서가 없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같이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 가능한 조건을 보면 자,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거 잘 기억하세요. 관계사절에 관계대명사의 속에 비동사와 문장의 주동사가 문장의 주요 동사의 시제가 같아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관계대명사 속의 비동사와 문장의 주요 동사의 시제가 같아야 함.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제외한 덩어리가 제외했을 때 단어가 두 단어 이상이어야 한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뒤에 보통 뭐가 오게 되냐면 세 가지가 올 수 있어요. VING 플러스 무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VED 즉 과거분사 플러스 무언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요 부사덩어리가 오던가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면은 얘가 보통 우리가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부사나 형용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부사가 되느냐 형용사가 되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그냥 필요 없이 그냥 같이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두 가지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The man who was in the classroom was my friend 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교실에 있었던 그 남자는 나의 친구였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자, 우리가 얘가 who was를 지우면 the man in the classroom 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봐온 굉장히 쉬운 in the classroom 이라고 하는 형용사 덩어리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형용사로서 the man 뒤에서 꾸며주죠. 그죠? 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할 때 좀 이상한 게 뭐였냐면 항상 그 교실 안에 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석을 했을 텐데 신기하게 이 문장에서는 그 교실 안에 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죠. 있는. 도대체 있는이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없는데 어떻게 가능한 거지가 바로 뭐였냐면 여기에 who was라고 하는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실 안에 있는 그 남자는 나의 친구였다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있다라고 있는이라고 이렇게 배워 오셨던 거죠. 그죠? 자, 또 이렇게 해볼까요? The man who was fighting against the lion. 사자와 싸우고 있었던 with라고 해볼까요? with a lion. 사자와 싸우고 있었던 그 남자는 was strong. 강했다. 뭐 이런 그죠? 얘기가 나오면 지금 보시면은 fight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혼자서 나온 게 아니라 with a lion이라고 하는 덩어리와 같이 나왔죠. 그럼 우리가 얘는 이렇게 생략을 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fighting with a lion.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The flower which was bought by my boyfriend was beautiful. 그죠?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얘가 지금 which was가 나온 뒤에 bought by my boyfriend라고 해서 bought가 혼자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도 표시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얘가 지금 bought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by my boyfriend라고 하는 덩어리와 같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bought라는 단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략을 해서 bought by my boyfriend was beautiful 하면은 여전히 내 남자친구에 의해 구매된 그 꽃은 아름다웠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잘 보세요. The woman who was beautiful came up to me. 자, 아름다웠던 그 여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come up to somebody라고 하면 누구에게 다가오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서 who was beautiful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who was를 생략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beautiful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자 남죠. 그럼 the woman beautiful이라고 우리가 하면 뭔가 되게 이상하죠. 그죠? 이 경우는 우리가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the beautiful woman이라고 그냥 해주는 게 훨씬 맞잖아요. 그죠? The beautiful woman came up to me 이렇게 써줘야 맞죠? 그죠? 이 beautiful의 위치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치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제외했을 때 단어가 하나밖에 안 남아 있으면 우리가 이건 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도 불가능하냐면 the man who was a doctor helped me. 자, 남자는 남자인데 의사였던 남자가 나를 도와주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who was를 지우게 되면 a doctor만 남습니다. 이렇게 명사만 남았을 때는 우리가 이 명사는 뒤에다 써주지 않고 이 문장 자체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The man, a doctor, helped me. 그 남자는 한 의사는 도와주었다. 그죠? 나를.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가 남아있을 때도 명사 덩어리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남아있을 때도 이 어는 어차피 닥터랑 같이 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단어 취급해 주시면 돼요. 한 덩어리. 그래서 이건 이럴 때도 우리가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을 때 완전 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더해주면 가끔 우리가 형용사가 우리가 전치사랑 같이 쓰이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전치사와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이 덩어리와 같이 쓰이는 친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형용사가 혼자 쓰인 게 아니라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의미와 같이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떤 친구가 있냐면 바로 이런 친구가 있어요. full of. 그죠? filled with. filled with는 어차피 분사니까 이거는 뺄게요. full of가 있고 뭐 ready for. 그 다음에 뭐 이런 요게 가장 대표적인데요. 자, 일단 예문을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The room which was full of people seemed dirty. 자,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그 방은 더러워 보였다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요렇게 썼을 때, 요렇게 우리가 형용사를 표시를 해줬을 때 이 which was 뒤에 지금 full이라고 하는 형용사 한 단어가 남은 게 아니라 of people이라고 하는 게 full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의미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which was를 지우고 the room full of people 이게 전혀 이상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가 아니라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방은 여기 동사가 이제 나오죠. seemed dirty. 더러워 보였다.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게 있죠. famous for. 우리가 famous는 그냥 쓰면 유명한인데 for를 써주면 뭐로 유명한지 이유를 나타내주기는 우리 덩어리를 부사 덩어리를 추가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the city which is famous for its seafood. 뭐 has a beautiful scenery too. 그래서 그것의 해산물로 유명한 그 도시는 아름다운 경관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도시를 설명하는 which가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관계대명사 덩어리인데 which is 뒤에를 보니까 famous라고 하는 친구와 전치사 플러스 명사 for its seafood라고 하는 게 같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우리가 which is를 이렇게 생략해주면 됩니다. famous for 생략해줘도 괜찮아요. The city famous for its seafood has a beautiful scenery too.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네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속의 비동사와 문장 속의 주요 동사가 시제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관계대명사는요. 관계대명사는 뭐가 특징이냐면 얘가 동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시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VING나 VED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형용사 이 친구들은 동사가 아니에요. VING는 동사에서 빠져나온 친구지만 동사라고 하는 그 명암을 버린 거예요. 난 더 이상 동사가 아니야. VED 즉 과거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분사도 난 더 이상 동사가 아니야. 다른 걸로 쓰일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사의 형태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사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뭐와 똑같냐면 시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의 이 다른 시제가 없는 단어들의 시제는 과연 무엇을 따라가는가? 문장에 있는 다른 동사를 따라간다. 문장에 있는 문장 속 다른 동사의 시제와 같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The beautiful woman came up to me. 자, 그 아름다운 여성이 나에게 왔다, 다가왔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아름다운 상태가 언제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왔던 그 순간에 아름다우니까 얘도 우리가 과거의 그런 상태였구나 라는 거를 당연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봐보세요. The beautiful woman is my friend. 그 아름다운 여성은 나의 친구다 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게 언제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아름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용사나 다른 단어들은요, 문장에 있는 다른 동사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The man eating pizza is my friend. The man eating pizza was my friend.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줬을 때 이 친구를 우리가 만약에 관계대명사로 다시 돌린다면 the man 한 다음에 who 한 다음에 이렇게 비동사가 다시 들어가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man who eating pizza is my friend.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뭐냐면 지금 피자를 먹고 있는 그 남자는 나의 친구이다. 피자를 먹고 있는 그 남자는 나의 친구였다. 라고 이 두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친구이다와 친구였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이거는 과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피자를 먹고 있는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 남자는 피자를 언제 먹고 있을까요?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현재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피자를 먹고 있는 남자는 나의 친구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피자를 먹고 있는 남자가 언제 있는 남자일까요? 과거에 있는 이 내 친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시점에 먹고 있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똑같이 얘와 똑같은 시제인 is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얘와 똑같은 시제인 was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비동사 말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The dog barking loudly. 그죠? 크게 시끄럽게 소리짓고 있는 강아지는 bit my leg. 나의 다리를 물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보통은 이 barking loudly라고 하는 친구는 이 beat이라고 하는 바이트의 과거인 beat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who was가 생략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who was.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barking loudly likes 좋아한다. 그죠? likes 뭐 할까요? beef 소고기를 좋아한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우리가 이 barking은 likes라고 하는 친구의 시제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who was가 아니라 who is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제가 달라진다는 거 여기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관계대명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거 다 잠깐 지울게요. 관계대명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요. The man who was eating pizza is my friend. 그때 피자를 먹고 있었던 걔 있잖아. 그 과거에 걔가 지금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The man who is eating pizza was my friend. 자, 지금 눈에 보이시는 지금 피자를 먹고 있는 저분은 원래 옛날에 내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친구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동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립적인 시제의 표현이 가능하다. 시제의 표현이 가능하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도 있고 분사형용사도 있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사실 제일 끝판왕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표현을 가장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끝판왕이고 분사는 언제나 늘 동사가 없고 이렇게 형용사적인 느낌만 남아 있어 버리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시제를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중요하게 볼 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제가 방금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현재 분사는 우리가 당연히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진행적인 느낌이나 뭐뭐 하는 이라는 능동적인 느낌이 있고 과거 분사는 당연히 뭐뭐 된 이라는 수동적인 느낌과 이미 되어버린 그죠? 이라고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이런 느낌의 형용사가 되죠. 그러니까 I ate a boiled egg. 지금 보세요. boiled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혼자서 수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egg 앞에 어와 egg 사이에 형용사 들어간 자리에 들어간 반면 여기서 the bread sold at the bakery. 지금 sold가 혼자 쓰인 게 아니라 at the bakery라고 하는 어디에서 팔리는데 라고 하는 이 정보랑 같이 있으니까 얘가 지금 덩어리가 길어지니까 bread라는 거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각각 알맞은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The bread which is. 자, 지금 왜냐면 이 is가 들어간 이유는 여기가 현재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근데 여기는 ate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굳이 앞에 있는 친구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boiled egg가 egg which was boiled. 그죠? 이렇게 굳이 바꿔줄 필요가 없단 말이죠. 똑같은 의미인데 굳이 길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전치사구나 형용사구가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There is green tea. 야, 녹차가 있어요. Ready for you. 너를 위해 준비된. 그죠? ready가 혼자 온 게 아니라 for you 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The lamp which is on the wall. 자, which is 안 써도 돼요. The lamp on the wall. 벽 위에 있는 램프는 is not working.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죠?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아까 얘기했던 게 요거 잘 기억해주세요. famous for 그 다음에 full of 요 두 친구만 잘 기억을 해도 ready for은 나와 있으니까 요 두 친구만 아이고 스펠링 잘못됐네요. 이거 이 지워주세요. 요 두 친구만 잘 기억해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더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강조의 do입니다. 강조의 do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do는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뭘로 쓰일 수 있냐? 일반 동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일반 동사로 쓰면 우리가 뭐뭐를 하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보통 뒤에 숙제, 빨래, 뭐 아니면 설거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빨래, 설거지 이런 것들이 오고 아니면은 뭐 다양한 두의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뭐뭐로 충분하다 아니면은 뭐 없이 잘 해낼 수 있다. 뭐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do를 일반 동사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do를 그거보다 훨씬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조동사로 쓰는 거죠. do가 조동사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do가 조동사로 쓰일 때가 바로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부정문을 만들 때 동사 앞에다가 don't나 doesn't를 이렇게 붙여주죠. 그죠? 그 다음에 didn't를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고요. 과거면. 그죠? 이 친구들이 바로 조동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문문 만들 때 의문문에서 만들 때 do나 does나 did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어 주죠. 그죠? 이렇게 사용되는데 우리가 요 강조의 do도 바로 어떤 친구냐면 미안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한 가지를 추가를 해야겠네요. 이게 부정. 바로 이 친구 조동사를 또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긍정문의 동사 앞에 붙이면 우리가 강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친구는 바로 요 긍정문의 동사 앞에 강조로서 사용하는 do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o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spinach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시금치죠. spinach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spinach는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does have라고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has라고 쓰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이 has라고 하는 친구 앞에 우리가 조동사 do를 붙여줍니다. 단 이 조동사 do는 재밌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 있는 3인칭 단수에 따라서 현재면 여기에 있는 특성을 뺏어와요. 그래서 s를 뺏어온다던가 아니면 얘가 지금 과거면은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뺏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 has라고 써주는 게 맞는데 does have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익히 아는 do처럼 써주면 이게 뭐의 뜻이 되냐면 이게 정말로 라고 하는 really의 뜻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really라고 하는 친구는 부사이기 때문에 얘는 뭐 수를 뭐 바꾸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really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spinach really 라고 하고 have가 아니라 has 이렇게 써줍니다. has a lot of nutrients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eally 다음에 has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지금 does 다음에 뭐가 나왔죠? 이렇게 have로 원형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 does가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동사를 강조할 때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Carrots do contain 이거 틀렸네 문법 틀렸네가 아니라 정말로 함유하고 있다. 정말로 많은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라는 의미로 동사를 강조할 때 쓸 수 있다. 그죠? 이때는 do의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이 do를 우리가 이 do가 모든 시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준다. 즉 3단이나 3인칭 단수 동사인 3인칭 단수 동사에 붙인 s나 아니면 과거를 얘가 다 흡수해서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o 강조를 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얘가 이거를 우리가 잘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 동사 원형을 와주고 그죠? 요거 그래서 이게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옛날에 우리가 일반 동사의 의문문 부정문 같은 거 배울 때 3인칭 단수면 doesn't 뭐 이렇게 붙였던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이 조심해주면 이거는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동사 앞에다가 이렇게 계속 붙여주면 됩니다. My parents do believe me. 나의 부모님은 나를 믿는데 정말로 믿는다. 그러니까 이 do가 우리가 원래 그래도 의미가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나의 부모님은 하셔. 믿는다고 이런 식으로 2번 말해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어로 굳이 바꾸자면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명령문 앞에도 이렇게 붙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꼭 제발 정말로 해주세요 하세요라고 얘기할 때 do keep your promise this time 그죠? 그래서 원래 keep your promise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do를 넣어줌으로써 꼭 지켜주세요. 정말로 제발 좀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법 포인트에서 중요한 게 뭐냐? do의 다른 쓰임들을 같이 알아놓으면서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do not know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는 부정문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do you drink라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쓰는 조동사죠. 일반 동사. 그죠? 그 다음에 부가의문문을 만들 때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가 나왔을 경우 우리가 이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don't you 라고 이렇게 반대로 물어주는 부가의문문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다라는 의미의 일반 동사 I do yoga 나는 요가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지금 요가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그냥 동사예요. do 나는 한다. 그죠? 아니면은 뭐 do the dishes 그죠? 네, 설거지를 하다 do the laundry 빨래를 하다 그죠? 아니면은 do homework
숙제를 하다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전부 다 일반 동사로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로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뭐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 grams of sugar will do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이렇게 하면 3g 정도의 설탕이 충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가 충분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I can do without him 이렇게 얘기하면 이 do는 지금 무엇을 한다가 아니고요. 이게 do without이 같이 나오면 누구 없이도 잘 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뭐라 해야 되냐,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결별을 하고서 헤어진 뒤에 하는 말 같죠, 그죠? 그래서 I can do without him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I can do without money 이렇게 하면 나 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느낌으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강조의 두는 여러분들이 그냥 뜻이랑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스위치만 조심해 주시면 되는 문제고, 이 관계대명사 비동사의 생략도 결국 내가 이 뭔가 이렇게 관계대명사 덩어리, 여러분 이미 관계대명사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덩어리가 나왔을 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네? 근데 뒤에 보니까 우리가 저기 뭐냐 분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단어 2개 이상이 나와 있네? 근데 우리가 보니까 비동사의 여기 비동사의 시제와 일반 동사의 시제가 같네? 생략. 그럼 어차피 똑같은 의미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별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